2015년 3월 30일 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당시 30대 한씨라는 여성. 이 여성은 여느 때처럼 2015년 3월 30일 저녁 9시쯤에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거의 다 왔어. 30분 안으로 도착할 것 같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엄마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을 딱 찍고 들어서던 그 순간 실제로 이 한씨 여성 집 앞에서 납치를 당하신 거예요. 퇴근길에 집 앞에서 실제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남자에 의해서 한 봉고차로 끌려 들어간 한씨. 한씨는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고 무섭고 떨렸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 같은 시각 대구 달서구의 한 경찰서로 여성 납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 여기 땡땡 아파트인데요. 제가 한 몇 분 전에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가지고 쳐다보니까 덩치 큰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강제로 승합차에 싣고 가는 걸 봤어요. 뭔가 좀 이상해서요. 라고 경비실에 연락하고요. 후에 경찰에 신고를 넣은 거예요. 이에 경찰은 제일 먼저 CCTV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파트 현관 CCTV에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당시 실제 납치 영상입니다. 남자 2에 운전석까지 총 3명. 하지만 어두워서 차량 번호판은 안 보이는 상황.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차량의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가 위험해지는 납치 사건. 누가 납치를 당한 건지, 누가 납치를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아파트 내의 모든 호수를 돌면서 미귀가자가 있는 집 또한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저녁 10시경 납치당한 피해자가 한씨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한 30분 전에 집 앞에 다 왔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은 전화도 안 되고 지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아닌데. 이런 한씨 여성 어머니의 말에 피해자가 한씨 여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한 이 경찰은요, 바로 이 한씨 여성의 어머니한테 이 해당 CCTV를 보여준 거예요. 혹시 이 남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데 이 엄마가 딱 보니까 웬걸? 아니 이 새끼 이놈 이거 우리 딸 전 남자친구예요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각 한씨를 납치한 차량은요, 대구를 벗어나서 고속도로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납치범들이 한씨 여성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검은 천을 벗겨주고 입 테이프도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씨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운전석에서 들리는 목소리. 잘 있었어? 나야. 한씨 여성을 납치한 사람 알고 보니까 전남친 임씨인 거예요. 이 임씨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집에 문자라도 넣어드려. 딸 안 들어오면 어머니 또 괜히 의심하시겠다. 많이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시라 그래.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사이코패스 마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한씨는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임씨가 시키는 대로 자기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옆에처럼 엄마 나 늦으니까 기다리지 마. 하지만 경찰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가 더 불안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납치인데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가 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혹시 내 딸 어떻게 하고 내 딸 핸드폰으로 범인이 보낸 거 아닌가? 부터 해가지고 오만 생각이. 납치된 차 안에서 이 한씨는 전 남자친구 임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전 남자친구 임씨에 의해 납치된 한씨 여성.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옆에는 이제 TV에 방영이 된 재현 장면이에요.
사실 이 남자 임씨는요, 2년 전인 2013년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서 차랑 차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한 차의 차주가 바로 한씨 여성이었습니다. 한씨 여성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초보여가지고요. 죄송해요. 아이씨, 운전을 삐삐 발로 할 거면 집에서 밥이나 처하고 있지. 뭐하러 기집애가 기어 쳐나와가지고 삐삐삐삐. 이런 상대방의 욕설에 더 기가 죽어가지고 한씨 여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때 짠 하고 임씨가 나타난 겁니다. 저 목소리 낮추시고 보험으로 해결하시죠.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영업에 방해가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한씨를 봤는데 너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도와줬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접촉사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한씨랑 부딪혔던 차가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이 한씨 여성, 너무 더 이 임씨한테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일부러 사고를 낸 건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요즘은 힘없는 여자들한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와, 임씨랑 한씨 서로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한씨 여성이 조금씩 이제 끌리게 된 겁니다. 임씨는 제 마음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이 한씨 여성은요, 결혼을 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에 호감을 느낀 이 한씨,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 한씨와 임씨, 이 두 사람은 곧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요, 이 한씨는 대구였고 임씨는 집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 장거리 연애라고 하면 몸도 많이 멀어지게 되고 자주 못 만나게 되고 좀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때 이 두 사람한테는 이런 말 전혀 해당되지 않았어요. 이 임씨가 정말 자주 대구로 내려왔었다고 해요. 그렇게 핑크빛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이 한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저녁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야, 이제 곧 퇴근이지? 간만에 우리 맥주 한잔 땡기러 가자. 이 말에 한씨가 그럴까? 네가 생맥주 얘기하니까 치맥이 조금 땡기기도 하는데 갈까? 그러면서 가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남자친구 임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양손에 치킨과 생맥주를 들고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한씨 여성은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임씨랑 나는 천생연분이구나. 텔레파시가 통했구나. 항상 내 남자친구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서 착착 해준다니까. 내 남자친구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라고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는데 얼마 후에 이 한씨가 자기 집에서 머리를 감고 딱 나왔는데 집에 남자친구 임씨가 와 있는 거예요. 놀랬잖아. 연락도 없이. 언제 왔어? 대구에 친구 보러 왔다가 잠깐 얼굴 보려고 온 거야. 오는 길에 마트 들렸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장 좀 봐왔는데.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임씨가 사온 물건들이 진짜 집에 다 떨어져가지고 한씨가 사려고 했던 것들인 거예요. 이거 다 떨어져서 내가 사려고 한 것들인데 어떻게 알고 딱 맞게 다 사왔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임씨 뭐야? 샴푸 바꿨네? 쓰던 게 다 떨어져서 마음대로 바꾸지 마. 그냥 쓰던 거 써. 하면서 한씨 여성의 샴푸 종류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자기 스타일로 맞추기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쎄한 거죠. 그리고 이 임씨 얼마 연애하지도 않은 시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된다니까? 이러다가 우리 결혼해서도 나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여자들은 다 신혼집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아니,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까지는 아닌데, 좀 부담스러운데. 이에 당황한 한 씨는, 신혼집이야 그냥 깨끗하면 되지 뭐.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뭔 벌써 결혼 얘기야. 그리고 이때, 이 한 씨 여성은 우연히 최악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우연히 이 임 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 임 씨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아니, 뭔가 우리 집 같은 게 나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집이야. 내 남자친구 핸드폰 안에 우리 집이 보이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 뭐지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임 씨가 한 씨 없을 때 한 씨 여성 집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정말 소름이 쫙 돋았겠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씨 어떻게 사겨요. 그러니까 바로 이별하자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CCTV에 위치 추적에 내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더는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 나 너랑 못 만나. 그랬더니 이 임씨, 왜 그래? 네가 원한 거잖아. 내가 네 마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며. 나는 그저 네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한 것 뿐이야. 너 좋아했잖아. 내가 네 마음 잘 알아준다고. 이 말에 한씨 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두 사람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임씨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한씨 여성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너뿐이야. 나 노력한 것 뿐이라고. 안 그럴게. 잘못했어. 나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그 후부터 이 한씨가 어디를 가든 고개만 돌리면 임씨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는 이 한씨 여성의 주변을 계속해서 이 임씨 배회하는 겁니다. 스토커 행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커의 행각이 납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씨가 납치되고 2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경찰은 이 한 씨 여성의 핸드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 기지국이 경부 고속도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경찰은 납치 차량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온 차량을 다 조회하다가 이 납치 차량 번호판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차량 앞판 뒷판 번호판이 달라. 2대의 차에서 번호판을 훔쳐가지고 납치 차량 앞판 뒷판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즉 이 말은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다라는 거죠. 욱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건 아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로 이 임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정 범죄의 특성상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담당 형사들은 전국 지방청에 용의자 수배 및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였고 임 씨의 집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임 씨가 당시에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 임 씨가 갑자기 엄마한테 자기는 그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자기 핸드폰을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은 집을 한번 둘러보게 됐는데 이 경찰들이 이 임 씨의 방을 딱 보고 소름이 쫙 돋았대요. 왜냐면 이 방 안의 모습이 온통 이 한 씨 여성의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해요. 사실 이 임 씨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이 임 씨의 부모님이 봤을 때도 자기 아들이 너무 심하게 점점 한 씨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임 씨 부모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헤어지라고 할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되게 집착이 심했던 거예요. 한 씨 여성이 납치된 지 5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임 씨는 한 씨 여성을 부산 우암동의 한 주택가로 데려갔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 신혼집이 있거든. 짠! 자기야 너무 이쁘지?
알고 보니까 이 임씨가 우리의 신혼집이라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친구 명의로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해서 구해놓은 거예요. 어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 신혼집이야. 자기가 깨끗한 집이 좋다고 해서 나름 깨끗하게 꾸며봤는데 어때? 망상과 집착 속에 신혼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신혼집에서 이 임씨는 한 씨를 침대 위에 묶어두고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진짜 무슨 연인 사이인 마냥, 결혼한 신혼부부인 마냥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해. 너도 좋지? 나도 좋아. 자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자기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는 결심했어. 내가 자기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제멋대로 키워온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납치로도 만족 못한 이 임씨는 침대 아래쪽에 고리를 하나 달고요. 거기에 쇠사슬을 하나 연결해서 아예 한씨 여성을 올가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납치 10시간째 경찰은 부산경찰서의 공조로 범행 차량이 부산 시내로 진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부산으로 갔구나. 끈질긴 추격 끝에 이 말도 안 되는 신혼집 위치까지 파악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려 납치된 지 19시간 만에 한 씨를 극적으로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씨는요,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한씨 여성한테 강한 집착을 보였었대요. 난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범 3명이 납치했는데 1명은 임씨였고 나머지 2명도 연달아 잡힌 거예요. 이 2명은 알고 보니까 이 임씨의 친구들로 우린 그냥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라길래 도와준 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서도 이 임씨는 한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한 씨랑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했는데 경찰이 당연히 다 안 된다고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를 떨면서 엄청 흥분하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게 실제 임씨가 꾸며놨던 신혼집의 일부입니다. 실제 범행 장소예요. 아래 고리에 쇠사슬을 연결해가지고 위에 침대에 묶어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사육을 꿈꾸면서 자신만의 신혼집을 만들어 놨던 건데 결론적으로 이 위험천만했던 19시간의 납치극을 벌인 임씨와 공범들은 구속됐다라는 기사들만 있고 재판에 대한 기사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서치를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피해자인 한 씨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건 다행히 없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오늘 사건 같은 이런 납치 사건은 바로 전국 공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수사에서 제일 최우선은 범인 체포도 체포지만 이것보다도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해요. 피해자를 살려야 된다. 사랑, 2글자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단어인데요. 그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스토킹 피해자는 연간 17만 명에서 19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피해 당사자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경미한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토킹은 짝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무서운 범죄. 제대로 된 대책과 좀 더 강화된 법으로 마음 편히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서 일어난 소름 돋는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